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로 했는데 첫 번째는 북한이 남침을 할 것이다. 절박한 상황이니까. 두 번째,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못 견디고. 세 번째는 한국 주도하에 평화 통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북한 붕괴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이 문서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래요. 네. 자, 미국 CIA에서 은밀하게 짜여진 북한의 종말 플랜, 코리아 엔드게임. 방금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CIA 비밀 회의실에서 있었던 회의 참석자의 증언을 저희가 입수해봤습니다. The first event that we did was specifically oriented towards the question of would North Korea collapse internally? And the term that was used at the time was would North Korea implode? That was the term that was used. And I think one of the conclusions, though, that we came from that was over the long term, it seemed difficult to suggest that North Korea would remain a viable state. People were feeling that without fundamental structural change in the system, absent aid packages from the outside, that the North would collapse. Part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s logic in arguing support and funding for the agreed framework was that you wouldn't have to worry about this because the regime would collapse before you had to actually pay the money. 그러니까 아예 확정 짓고 있었네, 무너질구나. 붕괴한다는 걸. 사실 이게 일종의 북한 붕괴론이에요. 그런데 미국 CIA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가, 그다음에 국제적인 북한 전문가들도 터닝 포인트 때마다 북한 붕괴론을 예측해 왔습니다. 예컨대 방금 고난행군 때,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김정일 사망 때 북한 붕괴론이 세게 한번 돌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장성택 처형 때도 북한 붕괴론이 세게 돌았어요. 왜냐하면 장성택을 처형하는 김정은의 리더십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봐서 북한 곧 붕괴될 거다라고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많았었고, 지금 제가 말했던 이 터닝 포인트 중에서 가장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컸었는데 CIA가 아마도 북한의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약간 얕잡아봤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인민은 죽어. 하지만 체제는 안 죽어.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이 생존력. 그래서 요즘은 북한 붕괴론이 해가 갈수록 많이 사그라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에도 힘이 실리는 게 북한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이 많이 쓰는 얘기가 북한은 머들링 스루를 할 거다. 근근히 버틸 것이다. 근근히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또 통일 비용도 우리가 비용을 너무 많이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두 개의 체제로 가길 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 문서에 문서 안에서. 다음은 그러면 우리 봉봉칠 요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봉봉칠 누구예요? 봉보르봉봉 봉봉 봉보르봉봉 봉봉봉 봉보르봉봉 봉봉봉 봉봉봉. 누가 얘기가 궁금해요, 이 붕괴론. 실제로 고난의 행군 시기 때 미국에서는 이제 북한이 이제 내부 폭파할 것이다, 붕괴할 것이다 이런 이론이 대세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으니까요. 저도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 사병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안에서 군무원이 북한 붕괴의 7단계 시나리오를 내부 문서로 썼어요. 그때 한미연합군 사령관이었던 게릴럭 사령관이 그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의회 청문회에서도 증언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북한은 지금 7단계 중에 4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결국에는 민중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무너지고 군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혼란 속에서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 이런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죠. 그래서 왜 틀렸냐? 미국 CIA가 정보 수집을 하지만 CIA가 항상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CIA가 왜 북한의 붕괴론을 과대평가했느냐면 그 전에 실수를 만회하려는 압박감이 있었던 거예요. 뭘 실수했냐 그럼 그 전에 소련과 동구 사회권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무너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냉전이 훨씬 더 오래 갈 줄 안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북한이 위기를 맞으니까 이 시나리오도 동구 유럽 국가 붕괴를 토대로 해서 작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동구 사회권 국가처럼 내부 폭발할 거다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을 이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 정권의 생존력, 체제 유지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거죠. 야, 이거 CIA가 다 맞지는 않는구나. 제가 보기엔 맞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9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 이제 고난의 행군 시작한 이후에 당시 이제 미국 언론 분위기가 뭐였냐면 배고픔을 이긴 독재 권력은 없다 이거였어요. 북한이 이제 붕괴가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 하에 여러 가지 이제 플랜을 만들었는데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한국,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분할하고 심지어 평양도 2차 대전 직후 이제 베를린 같이 4개국이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점령을 하자. 저는 붕괴는 했는데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 개입하기 전에 중국이 와가지고 짠짠짠짠 하면서 둘이 좀 맞춰가지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북한 붕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CIA보다 전 사실 중국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런 식의 컨텐츠 플랜을 매해 작성을 하고 매해 수정을 합니다. 실제로 앞서서 말했던 이제 북한 붕괴론이 나왔던 터닝 포인트 때마다 미국이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옆에서 중국이 소리 내지 못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 이유가 뭘까? 중국이 예상하는 북한 붕괴의 가장 큰 피해는 수많은 굶주린 탈북민들이 중국 사회로 한꺼번에 다 유입되는 상황을 중국은 가장 그래서 중국하고 북한의 접경지대에 북한 붕괴론이 그때 한창 일었을 때예요. 중국군의 탱크가 쫙 전진 배치하는 장면을 베이징 특파원을 보내서 취재를 한 바 있어요.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 중국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걸 문서로 마련해놨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대규모 난민이 중국 국경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상정한 겁니다.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화력팀을 파견해 국경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에서 미국도 우리나라도 에이 뭐 북한 어렵긴 해도 붕괴는 안 될 거야라고 했는데 오히려 중국이 하고 탱크를 보낸 거예요. 혹시 탈북자들이 중국 사회로 대거 유입됐을 때 그걸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서 했다라는 관측을 저희가 한 바 있었죠. 미국이 계속 주시할 거 아니에요. 북한 붕괴되면 어쩌지 하겠다. 제일 관심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핵무기죠.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이 과연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레드라인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우려되는 그 시나리오는 북한이 개발한 핵 무기가 테러 집단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손에 넣어가지고 그걸로 미국을 공격한다? 네. 그거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근데 북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북한의 목적은 생존이기 때문에 그 레드라인을 북한은 아직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자멸의 길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곤란하고 중국의 입장에서 곤란한 건 뭐냐면은 6.25 때 중국 의용군이 약 18만 명 죽었지 않습니까? 또 중국이 그런 희생을 치러야 되는가? 그거는 어느 중국 공산당 권력도 상상하기 힘든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북한이 붕괴할 것 같으면 당장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거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25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개입은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개입이란 게 뭐냐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딜할 때 정상회담을 미리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이 한반도에서 원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다시 전쟁에 발발하는. 북한이 무너져서 한국과 미군이 압록강까지 진출하는. 진짜 무섭겠죠. 세 번째는 핵무기가 확산하는 거. 북한만 핵무장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무장하니까 한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대만도 한다면 그것도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북한 편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공을 잘 이렇게 서커스처럼 굴려야 돼. 어렵다. 머리 터지겠네. 진짜 어렵다. 98년 기준에서 미국은 북한의 엔드게임을 예상했지만 결국 지금 시점에 돌아보면은 미국은 북한과의 인피니티 워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